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염수입니다.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함연경입니다. 노동자성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다 합니다. 사실 노동자성 사건이 주제는 노동자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각 직업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법리는 같습니다. 법리는 같은데 직업마다 현상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하도 요즘에 뭐 노동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현상마다 좀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본 사례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 사실 노동자성 부정은 꽤 편해요. 이것만 인정되면 모든 우리 노동법상의 기준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골머리를 쏟고 있고, 또 노동자 측은 왜 나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지시받아 업무 일하는데 왜 내가 사장님인지 모르겠고.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름 되니까 에어컨 설치 기사분들 이제 일하는데 다치면은 사장님, 일할 때는 종놈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 슬픈 일이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자성에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입차주라고 하면 얀노무사님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징 같이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죠. 먼저 지입이란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좀 생소한 용어잖아요. 지입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계나 도구를 가지고 업체에 소속되는 거, 이걸 지입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입이 문제는 지입차주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그냥 간단하게 지입에 대해 설명하면은, 내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내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간다, 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지입의 개념에 해당돼요. 이런 거 전제로 지입을 이해하고 지입차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화물차 운송 구조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등장인물이 세 사람 등장해요. 첫 번째로는 화주, 화물 운송을 맡길 필요 있는 어떤 화물을 가진 화물의 소유자인 거죠. 이 사람은 운송을 어딘가 의뢰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다 의뢰할 수는 없고 화물 운송업자에게 의뢰해야 돼요. 누구나 다 화물 운송업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일정 수량이 제한돼 있어서 소위 말하는 번호판이란 걸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번호판을 거래하는 건데, 번호판을 가진 사람이 운송업자예요. 그 운송업자는 번호판을 가지고 차는 없어요. 근데 이제 화물 운송업을 하려면은 번호판과 차가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가진 차주를 모집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지입차주라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송업체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차량 소유자고, 이제 내가 이제 차량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의 근로자성은 부정돼요. 근로자성 부정을 하는 이제 행정해석을 보면은 지입차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리고 일부 제대 공과금과 지입료만 낼 뿐 자기 스스로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자기 스스로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운전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입차주가 여러 차를 가지고 운송업체에 소속되고 자기가 이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또 운전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입차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장님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근로자를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실제 어떻게 운행되느냐, 차를 가지고 들어가긴 할 수 있고, 근로관계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노선도 회사에 종속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모두 부정돼야 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입차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입차주는 개인사로 등록돼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닐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입차주를 바라봐요. 그런 그 결과 지입차주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굉장히 낮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판례 중에 하나는 학원 봉고차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운전기사님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지만 학원 시간에 맞춰서 다 노선 운행을 했고 고정급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성을 가장 부정할 때 최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렌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취업규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응징적, 징벌적 제재가 없다. 왜냐면 사실 웬만한 지휘감독 하에를 요즘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지휘 감독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 정보 공유다. 이걸 인정을 하냐? 인정해요. 법원에서도 그렇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약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게 뭐냐? 취업규칙과 규정이 없었다. 이 부분이 약간 트렌드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지침과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가이드했느냐, 이 부분을 좀 취득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었다면 스케줄을 맞추라고 지시받은 확실한 정황, 그리고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페널티, 예를 들어 물량을 줄인다든가, 평소에 10건 하는 물량을 줬다면 갑자기 2건으로 물량을 확 줄여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여기에 대한 물량을 요청을 해도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포인트 지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죠. 또 차량에 대해서 뭐 정비를 어떻게 하라, 차량에다 뭘 달아라, 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없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화물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뭐 예를 들어 덤핑을 하는 차라 해봐요. 덤핑을 할 때는 몇 번을 해서 어딜 털고 어딜 가서 뭘 해라, 이 정도까지 지침이 내려오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요소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거는 도급 사업자,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이거. 그 다음에 어떤 징벌이나 응징적 제재가 있느냐, 이거.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지입차주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말로 동속 노동을 했는데도 쉽게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내 노트북을 가지고 취업했다고 해서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듯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회사에 소속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동속적인 관계에서도 일을 했다면은 근로자성 인정되는 게 타당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검토하고 자기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권리 중요합니다. 산재 임의 가입이라도 꼭 가입하시고요. 그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김nom사 TV는 좀 지입차주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몇 자 알려드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 스스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점검 방식은 여기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